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에 따뜻함과 활력을 더해주는 특별한 동반자, 바로 반려동물과 시니어의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많은 부분이 변하지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반려동물과의 생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꿔나갈 수 있을지 건강,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감 방법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소중한 한 부분이며 특히 시니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로서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애틋한 정을 선물합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 시니어의 삶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시니어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지만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됩니다. 먼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시니어의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은 주인과 깊은 교감을 나누며 친밀한 파트너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의잡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은 시니어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활력소가 되어주고 일상생활의 지루함을 덜어주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시니어의 운동량을 늘려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혈압을 낮추는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흥미롭게도 개와 사람은 노화 과정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니어는 유대감이 더욱 깊어져 신체적, 정서적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시니어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 수 있는 시기에 반려동물이 중요한 사회적 지지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려견과의 규칙적인 산책은 시니어의 신체 능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고 근력 유지와 심혈관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바깥바람을 쐬고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산책은 단순히 걷는 활동을 넘어 주변 이웃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신체 능력, 감소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시니어에게 꾸준한 신체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여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집안에만 머물기 쉬운 시니어에게 산책은 단순히 걷는 행위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고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또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활동은 낙상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는 꾸준한 신체 활동을 통해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반려동물의 역할은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성취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시니어에게 반려동물은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은 시니어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털을 빗겨주는 등의 일상적인 돌봄 활동은 시니어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니어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시니어의 경우 반려동물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노년층은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불만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는 이 모든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들은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일상의 리듬을 찾고 삶의 목적의식을 되찾으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와 반려동물 간의 따뜻하고 애틋한 교감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유대는
단순한 소유 관계를 넘어선 상호작용과 감정 공유를 통해 형성됩니다. 이를 우리는 흔히 얼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교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시니어의 삶에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반려동물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눈빛과 몸짓, 작은 소리로 시니어의 감정을 읽고 반응합니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소통은 시니어에게 더욱 순수하고 진솔한 관계를 제공하며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기 힘든 편안함을 줍니다. 프로이트 박사가 자신의 반려견 조피를 치료 과정에 활용하여 환자들의 긴장을 감소시키고 마음을 쉽게 열게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였다는 일화는 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조피는 환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시니어에게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가 되어줍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도구 요가를 소개해드립니다. 도구 요가는 반려견과 함께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유대감을 깊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거창한 요가 동작이 아니더라도 반려견을 부드럽게 안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반려견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이완하는 등의 활동은 시니어의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앉아 반려견을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상체를 좌우로 비트는 동작은 시니어의 척추 유연성을 높이고 반려견과의 신체 접촉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슬개골 탈구가 잦은 포메라니안과 같은 견종에게는 관절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집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활동은 날씨나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언제든 교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도구 요가는 신체 활동과 정서적 교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니어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이상적인 활동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일상적인 교감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반려동물에게 인사를 건네고 쓰다듬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반려동물의 눈을 맞추고 그들의 작은 몸짓과 표정을 읽으려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꼬리를 흔들거나 귀를 쫑긋 세우거나 특정한 소리를 낼 때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니어와 반려동물 사이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듭니다.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동안에도 옆에 앉혀두고 가볍게 쓰다듬어주는 것은 시니어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밤에는 함께 잠자리에 들면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사소하지만 꾸준한 교감 활동들이 쌓여 깊은 신뢰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니어는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감정 표현의 기회를 얻고 정서적 충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과 관련해서는 반려견과의 산책이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칙적인 산책은 시니어의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산책 외에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이나 장난감을 던져주고 가져오게 하는 놀이는 시니어의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반려견과 함께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됩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놀이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가능하여 시니어의 꾸준한 활동을 돕습니다. 숨바꼭질 놀이나 간식을 이용한 간단한 훈련도 반려견의 지능 발달을 돕고 시니어에게는 성취감을 주며 활기찬 교감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앉아, 기다려와 같은 기본적인 명령어를 가르치고 성공했을 때 간식으로 보상하는 과정은 시니어에게 즐거움을 주고 반려동물에게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니어의 신체적 컨디션과 반려견의 품종, 나이 등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 자체가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얻는 즐거움과 행복감입니다. 반려동물과 시니어의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을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반려동물의 식사를 챙기거나 배변, 처리 같은 일과는 시니어에게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사료를 주고 산책을 통해 배변 활동을 돕는 것은 시니어의 하루 일과에 규칙성을 부여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여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루틴은 시니어의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둘째,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 또한 시니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그리고 평소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시니어에게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은 시니어의 관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만약 시니어 본인의 건강이나 체력이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울 정도로 약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이나 지인들과 미리 논의하고 비상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급 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을 잠시 돌봐줄 사람을 지정하거나 전문적인 펫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미리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시니어의 불안감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 요양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의 거치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처음 입양할 때는 시니어의 생활 방식과 체력, 주거 환경에 적합한 품종과 성향의 반려동물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량이 적고 온순한 성격의 소형견이나 고양이가 시니어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활동량이 많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견종보다는 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행복한 동행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입양 전에 충분한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소나 동물병원에서 시니어의 상황에 맞는 반려동물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니어의 삶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규칙적인 생활을 선물하며 무엇보다 큰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애틋한 교감을 선사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들은 시니어의 웃음이 되고 눈물이 되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됩니다. 건강, 운동, 그리고 깊은 교감을 통해 시니어와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